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두 번째 우리 손글씨 부분, 전기 설비 부분, 요약 부분 한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날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해줄 건 다 해준다. 자, 옥내 배선 공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챕터 1은 배선 재료나 이제 공구가 되고요. 두 번째가 전선의 접속, 세 번째가 이제 옥내 배선 공사인데 첫 번째가 거기 보면 옥내 배선의 경우는요. 전선의 굵기가 저압의 경우는 거기 보면 전선의 굵기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저압의 경우는 얼마다? 2.5 스퀘어, 몇 스퀘어?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쓴다. 요거 잘 물어봐요. 우리 옥내 배선은 최소 얼마?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쓴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그런 말씀드렸죠. 이 연동선은 옥내에 사용한다고.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연동선의 굵기 보면 1.5, 2.5, 4, 6, 10, 16, 25, 35, 50, 그다음에 70, 95 이렇게 쭉쭉 나가거든요. 우리 전기는 여기서부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는 기준이 얼마다? 2.5 스퀘어부터라는 거. 근데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호등 같은 표시 장치나 내지 이런 동력 배선 제어 회로용 같은 경우에는 1.5 스퀘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 그냥 이거는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다 0.75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그냥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 나오면 그냥 0.75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0.75 스퀘어 이상일 것. 거기 보면 하나만 좀 적을게요. 고압의 경우는 6 스퀘어예요. 그래서 이제 고압 같은 경우에는 얼마다? 6 스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애자공사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변이 없는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사실 진짜 여러분들 그 요 손글씨 요약본은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버릴 게 없는 내용들인데 거기 보면 이 애자공사는 필연적으로 꼭 외우셔야 돼.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애자가 요게 애자죠. 지금 보면 요렇게 우리가 전주가 있으면 요렇게 전선을 요렇게 가선하죠. 요게 애자입니다. 이 애자가 하는 역할은 이 전선과 이 완금이 뭐예요? 요걸 이제 완금 또는 완철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나무 재질이면 완목이야. 얘가 전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도록 뭐예요? 절연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전선을 지지하죠. 예. 이때 전선은 절연 전선인데 거기 보면 우리 옥내 배선에서는 하나 기억하자. 옥내 배선 공사 옆에다가 5개용 전선은 시설이 불가합니다. 이런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5개용은 당연히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은 이제 제외된다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선을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때 이제 조영제에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때 지지점 간의 거리가 몇 메다? 2m 이하다. 제가요 이렇게 어떤 칠판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애자를 이용해서 전선을 가선했대요. 그럼 요것은 뭐가 된다? 전선에 대한 조영제가 된다. 그래서 조영제를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메타다? 2m 이하라는 거 꼭 기억하자.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 문제보다도요. 뭘 물어보냐면 전선과 전선 상호,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를 오지게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요 표는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 전압이 있고요. 전선과 전선 상호,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400V 이하의 전기 공사를 애자를 이용해서 공사한다면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0.06m 이상 띄워주고요. 전선과 조영제는 25mm, 몇 mm? 25mm 이상 이격시켜주는데 요게 개정 전에는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6cm로 나왔었고요.
요 놈도 개정 전에는 2.5cm였는데 요게 혹시 여러분들 CBT 문제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저압까지예요. 이때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0.06m, 전선과 조형제는 45mm인데 좀 거지 같은 조건이 하나 있다. 단 건조한 장소에 한해서 25mm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아직 있고요. 아직 삭제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애자공사는 고압까지 가능합니다. 옥내배선으로서 고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고압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고압에서는 0.08m, 전선과 조형제는 50mm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 전에는 6cm였어요. 이게 이제 8cm였다라는 거. 이게 이제 5cm죠. 요거 이제 4.5,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제일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저압 옥내배선을 할 경우에 애자를 이용해서 공사를 한대요. 이때 전선과 전선 상호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400V 이하든 400V를 초과하는 저압이든 동일하죠. 저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0.06m 된다는 거.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천정면에 많이 두거든요. 이렇게 애자를 이렇게 설치해서 제가 전선을 이렇게 가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때 요 전선의 전압이 400V 이제 이하의 것이라면 요 사이의 이격거리는 0.06m. 조형제죠. 지금 요 지점이 이 천정면일 거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무슨 공사다? 거기 보면 관공사 있습니다. 네. 전선의 단면적은 거기 보면 10스퀘어 이하의 전선만 넣을 수 있어요. 의도를 잘 봐야 돼. 뭐냐면 미안합니다. 거기 보면 밑에 있는 합성 수지관이나 금속관이나 그 다음에 금속재 가요전선관이나 모두 보다 전선의 단면적은 10스퀘어 이하가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당연히 어떠한 경우든 내부의 접속점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런 말씀 드렸죠. 와이어 커넥터 하면서 우리가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어디서 접속함 내에서 전선을 접속시켜야만 유지보수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와이어 커넥터 끼운다며. 그쵸? 이때 전선을 접속하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고 관 내부에서 전선을 이렇게 접속했대요. 이렇게 하면 사실 뭐예요? 다음 사람 대지는 행위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든 안 됩니다. 막 틀린 걸로 부득이한 경우도 된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성 수지관이든 금속관이든 금속재 가요전선관이든 모두보다 내부의 접속점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합성 수지관인데 이 관공사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합성 수지관은 한 본의 길이가 몇 메타다? 4m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관과 관, 그 다음에 관과 박스를 삽입할 때 그 삽입 깊이는 관 바깥 지름의 몇 배다? 1.2배. 무슨 얘기냐면 합성 수지관과 이렇게 어떤 우리가 합성 수지관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합성 수지관을 삽입함에 있어서 여기에다가 뭘 댄다? 우리는 커플링을 댈 건데요. 이렇게 이때 삽입되는 관의 지름을 D라고 하고요. 삽입되는 커플링에 대한 이 관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L은 1.2D 이상의 접속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관과 박스를 삽입할 때 그 삽입 깊이는 관 바깥 지름의 몇 배? 1.2배라는 거. 다만 접착제를 사용한다고 나오면 0.8배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본드 발라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접착제라는 걸 사용한다면 0.8배 되고요.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메다? 1.5m인데 이렇게 우리가 관을 벽면에 고정할 때는 이런 새들이라는 걸 통해서 관을 이렇게 세려 박죠. 이때 새들과 새들 사이의 간격은 얼마다?
1.5m 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지지점 간의 거리라고 안 나오고요. 쇠들과 쇠들 사이의 거리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속관의 경우는 한 본의 길이가 3.66m. 옆에다 이렇게 써주실래요? 3.6m 이렇게 이제 나올 때도 있다. 금속관은 한 본의 길이가 3.66 또는 3.6이다. 당연히 두 개는 같이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지게 물어본다. 콘크리트에 매설 또는 매입된다 그래요. 콘크리트에 매설 또는 매입되는 금속관의 두께는 1점이다. 이를 제외한 기타 두께가 1인데 그거는 답을 찍을 때 도움이 안 돼요. 요것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접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어떤 금속재 외함이 있고요. 금속재여야 돼. 모든 금속재 외함을 갖고요. 안에 전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조건 이 금속재 외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지와 연결해 주는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접지하는 거예요. 인체 보호를 위해서. 안에 이 전선의 피복이 까져서 이 금속재 외함과 닿으면 이 외함에 전압이 뜬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이고 힘들다고 이렇게 대면 네? 손으로 이렇게 대면 지금 여기 전압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걸 대면 뭐예요? 이 일이 돌아가시죠. 되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금속재 외함은 무조건 뭐가 된다? 이 접지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얘가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으면 요 나와 요 도체는 무슨 연결이다?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실제 회로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전류는 지금 뭐예요? 나눠 흐르는 거야. 근데 전부 다 전류가 어디로 빠져나간다? 이쪽으로 가죠. 왜? 인체 저항은 1000ohm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100ohm이 안 됩니다. 이거 채. 그러니까 전류는 저항이 뭐예요? 작은 쪽으로 흐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접지공사라고요. 금속재 가요전선관인데 우리가 플렉시블이라고 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이게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우리 전기는 기본적으로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예요? 금속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접지를 해야죠.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덕트는 뭐다? 이제 접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금속 덕트 내용은 오지게 많은데 사실 시험 문제에서 답을 찍을 때는 좀 정해진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금속 덕트 3m 이하마다 지지하고요. 버스 덕트 몇 메타? 역시 3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 우리 라이트 형제를 기억하면서 우리 라이트 형제 이제 이 몇 분이죠? 2분이죠? 네, 그래서 라이팅 덕트 2m 이하. 그 다음에 프로 덕트 여러분 요즘에 이게 잘 물어보는데 바닥에 매입되는 거예요. 이 덕트가 바닥에 매입된대요. 프로 덕트 찍으시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로 덕트 내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은 10스퀘어 이하가 됩니다. 네, 요거.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여기도 없지만 여기에 이제 따로 저기 안 했지만 덕트도요 내부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거 이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다섯 번째 보시면 배선 재료가 되겠습니다. 배선 재료. 이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만 조금 넣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교재 앞쪽에 있는 내용은 꼭 보셔야 돼요. 이것만 보시면 안 됐죠. 이거는 정말 엑기스만 넣어놓은 거고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는 교재 앞쪽에 있는 내용을 같이 좀 참고하셔갖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배선 재료에 보면 엔트런스 캡이죠. 키워드는 빗물 침입 방지입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엔트런스 캡은 빗물 침입 방지 밑줄 쳐주시고 인입구 이제 사용한다. 이 두 개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전주에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가 인입구예요. 여기다 이렇게 끼운다고 보시면 돼. 네. 그럼 비가 내리면 여러분들 이 비가 전선을 타고 또르르르 이렇게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인입구에 사용되며 빗물 침입 방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절연 부싱이에요. 전선에 뭘 보호한다? 피복을 보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금속관이 있으면요. 물론 우리가 아까 제가 리머로 다듬는다고 했지만 금속관 끝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뭘 끼워요. 예, 고무로 된 골무 같은 거 끼운다고 보시면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절연 부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선을 입선할 때 뭐 한다? 피복을 보호하죠. 예. 그다음에 PC 테이프. 여러분들 관에 전선을 입선할 때 쓰는 건데 제가 전선을 그냥 관에다 넣을 때 전선을 바로 넣는 게 아니라 먼저 PC 테이프를 집어넣는 거예요. 현장에서 요비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이 전선에다가 그러니까 요 이제 먼저 집어넣은 요 PC 테이프의 끝단에다가 전선을 묶어서 어떻게 한다? 당기는 거죠. 예. 일종의 신호선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선 및 기계기구에 뭐가 된다? 보안공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보면 많이 바뀌어 있는 부분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 보호장치에 보면 누전차단기, 여러분들 누전차단기를 우린 뭐라고 한다? ELB라고 하죠. 잘 물어봅니다. 거기 보면 50V 초과예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키워드인데 누전차단기를 여기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누전차단기 전압 물어보면 50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림으로 잘 나와. 이게 너무 송글씨 요약본이 비대해지는 걸 좀 피하려고 제가 너무 좀 축소시킨 것도 있는데 이 그림으로 잘 물어봅니다. 그냥 이 그림 나오면 3m 찍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물어보거든요. 거기 보면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림이 안 나오고 생짜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림을 훨씬 더 많이 주어지고 물어본다라는 거. 분기 회로를 보호하는 분기 보호장치는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내에 둔대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요 전기에서의 메인선을 우리는 간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P1은 P2는 보호장치라고 보시면 돼. 그럼 분기 회로는 뭐냐? 간선에서 분기에서 분기 보호장치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회로를 우리는 분기 회로라고 하고요. 이때 분기 회로를 보호하는 분기 보호 설비는 분기점으로부터 몇 메다? 3m 이내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냥 이 그림 나오면 몇 메다? 3m 찍자. 자, 그 다음에 전동기 과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건데 시험 문제는 희한하게 전동기가 과부하되는 걸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물어보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대요. 일단 하나 기억하자. 전동기가 과부하되는 걸 보호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옆에다가 열동 계전기 하나 같이 쓰자. 지금은 열동 계전기를 거의 쓰지 않죠. 열에 의해서 동작한다. 그 다음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를 우리가 EOCR이라고 그래요. 일렉트로닉 오버 커런트 릴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동기가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설비를 둔다는 거. 요즘엔 전부 다 이거죠. 여러분들 실기 가시면 요거 이제 아마 설치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전동기 과부하가 되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0.2kW 이하의 전동기는 애초에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네. 두 번째가 간상의 것으로 여기가 중요해.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한대요. 여러분들 요게 15A였다가 16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가 이 모타를 보호하고 있다면 모타에 별도의 EOCR이나 열동 계전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나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로 이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 말이 없는 과전류 차단기는 퓨즈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보시면 거기 절연 저항 있죠? 절연 저항. 이건 사실은 우리가 전기 안전관리자로 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ELV나 PELV가 된대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실래요? 특별 저압. 이 특별 저압의 경우는 기능사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 저압 요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나왔는데 교류는 50V 이하, 직류는 120V 이하의 것으로서 이것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SELV는 비접지 회로의 특별 저압을 말하고요. PELV는 접지 회로의 특별 저압을 말하는데 이때 요놈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요 전로의 사용전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측정코자 하는 그 대상이 SELV나 PELV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비접지나 접지 회로의 교류 50V나 직류 120V 이하의 것이라면 제가 거기 보면 DC 시험 전압이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그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계기를 뭐라고 했어요? 매거라고 했었죠. 요게 매거입니다. 250V짜리 매거를 이용해서 측정한 절연 저항이 0.5메가옴 이상 나오면 그 절연물에 대한 뭐예요? 절연 저항을 양호하다라고 판정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00V 이하나 FELV는 사실은 이제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500V 이하의 것은 500V짜리 절연 저항계를 이용해서 측정한 절연 저항이 이제 1메가옴 이상, 이 절연 저항 기본 메가옴 단위입니다. 메가옴 이상 나오면 절연물이 양호하다라고 판정해 주란 얘기고요. 마지막 500V를 초과하는 저압에 대해서는 1000V짜리 써서 역시 1메가옴 이상 나오면 양호 판정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 좀 기본이에요. 뭐가 이제 이 DC 시험 전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절연 저항을 물어볼 수도 있죠. 반드시 기억하자. 세 번째가 접지 시스템인데 사실 보면 지금 한국전기설비규정 예전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판단기준이라는 부분이 한국전기설비규정 바뀐 거죠. 그 부분에서 가장 크나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접지. 거기 보면 접지에는 우리가 개통접지, 보호접지, 무슨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라고 그래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접지가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별 제3종 접지라고 했던 것들을 그냥 개통 접지, 그 다음에 보호 접지, 그 다음에 무슨 접지다? 필의 접지로 이제 단순화시킨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더 좋은 거죠. 외울 게 많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접지에는 우리가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로 구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접지극의 매설 기준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금속재 모터가 있는 거예요. 금속재 모터가 있으면 반드시 이 모터의 외함을 전선을 이용해서 지면과 어떻게 한다? 낮은 상태의 저항값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꼴랑 전선을 연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접지극이라는 걸 세려 박는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접지 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접지극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얘기예요. 요거.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접지극은 지하 얼마? 최소 0.75m. 몇 메다? 접지극은 지하 최소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단위를 잘 보셔야 돼. 단위 문제로 잘 장난칩니다. 센치로 물어보면 몇 센치다? 75cm야. 예. 책에 보면 이 내용들이 좀 더 있거든요. 이제 이 내용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도 사실 보긴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판 볼트의 최소 높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전주가 보이면 우리가 이 승주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갖고 이렇게 풀스텝바 이런 걸 우리가 끼워서 이렇게 승주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띠를 둘러갖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죠. 지금은 많이 개선돼 갖고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전부 다 바가지차 불러주잖아. 여기 이 높이 얘기예요. 이거 1.8m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도관 접지, 철골 접지가 돼요. 수도관 접지 무슨 접지? 철골 접지. 여러분들 수도관 접지 3옴이야. 철골 접지 몇 옴이야? 2옴이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 수삼철이 수도관 접지 몇 옴? 3옴. 철골 접지 몇 옴? 2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제가요. 아까 좀 전에 그림에서 접지를 하려고 하는데 전선을 제가 연결해서 지면이랑 연결해서 접지 극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중에 금속재 수도관이 지나갑니다. 요즘에 잘 안 하죠. 수도관이 전부 합성수지 재질이라 잘 안 해. 이 수도관 접지나 철골 접지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도전성이어야 돼. 그쵸?
그러면 제가 접지극을 설치하는 대신에 뭐예요? 이 수도관으로 접지극을 대신하겠다 이런 얘기야. 이때 그냥 무조건 다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도관의 저항이 몇 옴? 3옴 이하가 나와야 된다. 그다음 철골 같은 경우는 건물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접지가 사실은 좋죠. 왜? 별도의 제가 접지극의 공사를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자연접지라고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좀 더 볼게요. 조금만 쳐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인데 여러분들 일단 하나 여기서 좀 개념을 좀 알아야 돼. 제가 이렇게 요 분필 케이스가 있다고 치면 요 케이스가요 금속재 외암이고 전기 설비라면 얘를 접지를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전선을 이용해서 여기 땅을 파는 개념이 아니라 미리 다 돼 있는 거야.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 전기실에는 접지 단자함이 있어요. 전기실에는 뭐가 있다? 접지 단자함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전기실의 접지 단자함을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전극이 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전극을 기점으로 이렇게 전선이 아래로 가고 위로 가는데 이때 대부분 요걸 상황에 따라 다르죠. 전극을 기점으로 도체가 아래로 내려가면 대부분 어디랑 지면이랑 연결합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접지도체라고 그래요. 하지만 전극에서 대상으로 갑니다. 이게 대상이라고 해볼게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호도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개정 전에는 요것도 접지선, 요것도 접지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호도체랑 접지도체를 구별해 준 거예요. 그럼 지금 말하는 접지도체는 뭐다? 얘를 말하는 거죠. 네. 만약 그것이 구리의 것이라면 몇 스퀘어? 6스퀘어예요. 그 다음에 철의 재질이라면 50이죠. 다만 접지 시스템에 필의 시스템이 접속된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가 된다? 구리는 16으로 변화한다는 거. 예. 요 내용을 많이 물어봤어요. 기능사 실기 문제는, 그러니까 필기 문제는 중성점 접지도체용 접지도체래요. 우리가 변압기에는 이렇게 Y결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Y결선이 되면 Y결선된 이 변압기의 중성점은 우리가 전선을 또 여기다 연결해서 뭐 한다? 지면과 접지를 잡아줘요.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6인데 만약 변압기가 요놈이 25kV 이하의 다중접지의 것이나 7kV 이하의 것이라면 16이 아니라 6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성점 접지도체용 접지도체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16이 되는 경우랑 6이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요거 둘 다 잘 물어봅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계기구의 그 다음에 외함의 접지 생략 조건이죠. 우리가 어떤 기계기구에 이제 외함의 접지를 함에 있어서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속재 외함이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접지를 해야죠. 그렇죠? 다만 이제 금속재 외함이라 할지라도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또 그렇지 않대요. 첫 번째가 대상이 직류 300V 이하로서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어떤 장소? 건조한 장소에 둔대요. 여러분들 건조한 장소 위에다가 습한 장소라고 해주시고요. 요러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하다. 만일 전격 감도 전류가 몇 암페어? 30mA 이하로서 그때 동작 시간이 얼마?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가 있다면 지금 전원 측이에요. 전격 감도 전류가 얼마? 30mA 이하로서 그 다음에 동작 시간이 몇 초?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별도의 외함의 접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감도 전류라고 했었죠. 동작 전류라고 보시면 돼. 우리 누전 차단기는 여러분들 보면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림을. 이 차단기야.
그래서 요선이고요. 요선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어떤 지금 부하가 있다 가정해 보면 예를 들어서 5A가 흐르게 되면 뭐예요? 5A는 되돌아와야 돼. 키르호프가 그러잖아요.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만약 이게 차이가 지면 뭐예요? 어디로 다른 전기회로가 아닌 다른 구간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누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 그 감도 전류가 동작 전류라고 보시면 돼. 이게 이제 빼진다고 보시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피레기죠. 피레기. 요 피레기를 우리가 밑에 이거 하나만 쓸게요. LA라고 하죠. LA. 갈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농담이에요. 라이트닝 어레스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레기는 우리가 번개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뇌에 대해서 뭘 보호한다? 기계기구를 보호하는데 요놈 접지 저항은 15 미하입니다. 피레기. 이것도 이게 좀 몇 개만 좀 볼게요. 조금 시간 저기 하더라도 자, 이렇게 피레기의 심벌이에요. 네. 피레기를 우리가 약호로 뭐라고 한다? LA. 그다음에 요렇게 하죠. 얘가 뭐냐요? 피레기야. 예. 이때 접지 저항은 15미하인데 이게 원래 피레기의 설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사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원래는 발전소나 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 그 다음에 고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 그 다음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의 접속점,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 측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요거예요. 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 요게 제일 많이 출제됐습니다. 고압이나 또는 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에는 반드시 뭘 설치한다? 피레기를 설치합니다. 네, 뇌 보호를 위해서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이제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가공 인입선 및 배전선 이제 공사 마지막 부분 한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출제되는 것만 따로 이제 뺐는데 요거에다 추가적으로 앞에서 내용 공부하셨던 부분을 이제 같이 하셔갖고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 우리 교재에 이제 수록된 기출 문제만 잘 보셔도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용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